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가짜뉴스라면 윤핵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악수를, 즉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신인균의 국방TV라는 데서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미 압송설, 오키나와 현지 팩트체크 이런 유튜브 방송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사인에서 가짜뉴스라고 보도가 나왔고 JTBC에서 음모론의 가짜뉴스라고까지 음모론 얘기가 나왔고 최초로 보도된 데가 스카이 데일리라는 데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퍼다 날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국익을 주제로 하는 반중 친미를 주제로 하는 목루티르 부부 방송에서 정보의 진위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게릴라 방송을 바로 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50% 믿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믿고 싶지만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윤 변호인단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솔직히 모르겠다. 헌재에서 확신에 찬 발언에 걱정이 앞선다. 너무 떠든다. 그러면 위험하다. 이 정보를 못 믿겠다. 추정되는 그 근거는 출처가 유진유라고 한국명 유진출인데 아마 로비스트 같기도 하고 브로커 같기도 하다 그럽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유진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김정민 박사가 더 젊었을 때 정치 활동에 조금 관여했을 때 만나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나 끌어가려고 접촉한 사람이 많다. 과연 유진유가 미국 특사 맞냐? 좋은 집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지 말라고 했다. 하원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깐 사람인데 이번에는 들어와 가지고 마치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지도 못했다면서 한남정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게 무슨 3억옥도 아니고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윤칸을 비판했던 자가 어찌 돌변할 수 있느냐. 대한애국당 채널이다. 이 바닥 다 사기꾼들이다. 이게 대한애국당이 조원질이라는 친구인데 이게 이제 흑룡강성 출신 조선족이랍니다. 박근혜 파리로 해가지고 시와 악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그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재외동포 기사에서 세계로 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5년 얘기인데 자신네들이 동포층 참정권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친박연대의 연대의 친중파가 매우 많다. 신인균 국방TV 민주당원이었다. 너무나 뻥이 세다. 민주당 비난 일삼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 밝혀 2017년 5월 17일 파이낸셜 뉴스 거를 인용하면서 이 사람 얘기도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원이면서 마치 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방송을 하는 거를 요즘 뭐라 그러나요? 사쿠라들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비밀에 붙여져 가지고 나중에 아주 확실한 증거로 나와야 그럴 정보를 이렇게 풀어낸다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려는 역공작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공작을 하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권성동이 뭐 권영세도 있고 나경원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제가 이렇게 그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거 횡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는 이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피로감도 느끼고 하지만은 제가 그 팩트 체크 1월 17일자로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했죠. 저로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노력들이 닥친 진실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만이다. 그리고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대통의 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죄라고 보는 것은 야당의 관점인 것이고, 대통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다라고 보는 관점은 여당의 관점일 것입니다. 인과관계 확인이란 과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과관계 추구는 닥진에 가까이 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측 부정선거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 쏟아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TV조선 뉴스에서 1월 17일 날 그 방송한 내용을 제가 좀 이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무소불위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친인척 직원 채용, 부정선거 정황증거 선관위 시스템 해킹 당하기 쉬웠다. 부재자 투표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 해명하지 않고 투명하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투개표에 무단 침입 가능, 비밀번호 12345,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개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자의적으로 휘두르며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귀중한 한 표를 지켜야 함에도 부정선거 중국과 매우 관련이 깊다. 원상복구 투표용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에 300명을 투입을 했고 국회에는 270명을 투입을 했다. 주 목적은 선관위 투입이었다는 식으로 변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의 굴권 문란 행위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은범 손들어준 캐스팅 보트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도입 찬성키로 전준범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1월 17일 18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집중 투표제에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이 집중 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일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소액 주주한테 그렇게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주주 지분은 7 내지 8%인데 만약에 이사가 10명이 되면은 10주라면은 70 내지 80%까지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고려한 측에 유리한 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 매각 반대, 덴마크 총리 트럼프와 전화 통화, 워싱턴 마찌 사도시와 베를린 이가라시 도모코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